여러분, 잠깐 쉬셨죠? 네, 이제 6번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자전거가 1시간 24분 동안 63km를 달렸을 때 이 자전거의 속력은 시속 몇 킬로미터일까요?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자전거. 자전거 탄 저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시야도 아주 탁 트여 있고 마음도 아주 시원한 느낌이 훅 들어오네요. 그쵸? 네. 자전거가 1시간 24분 동안 63km 달렸습니다. 시속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시간 24분을 시간으로 고쳐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쵸?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시속을 구하는 방법은 거리를 어떻게 해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그쵸? 그런데 얘는 시속이니까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네. 그런데 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시간 24분을 시간으로 고쳐줘야 돼요. 단위를 통일시켜야 우리가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1시간하고 60분이 1시간인데 그중에 지금 24분만큼 있어요. 그쵸? 그러면 1과 60분의 24시간이 될 것이고요. 얘는 약분해서 좀 정리를 더 해본다면 1과 12로 나누면 되죠. 5분의 2시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거리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63km라고 주어졌으니까 63 나누기 뭐 하면 돼요? 1과 5분의 2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바로 시속을 구할 수 있습니다. 킬로미터 단위는 맞고요. 그쵸? 네. 그러면 63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겠죠? 5분의 7이니까 7분의 5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서 나누는 수를 역수해줬습니다. 그쵸? 자, 약분하죠? 7, 9, 63, 9, 5, 45 킬로미터예요. 오, 1시간에 45km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우리가 한강에서 보통 자전거 제한 속도가 20km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20km 이상으로 달리지 마세요 하고 제한 속도가 있죠. 이거는 거의 뭐 경주하는, 그죠? 자전거 경주하는 선수들의 기록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의 답은 그래서 얼마였다? 시속 45km입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자전거의 시속을 구했고요. 이번에는 4105초를 몇 시간, 몇 분, 몇 초로 바꾸는 문제예요.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은데 숫자가 좀 클 뿐이죠. 그러면 우리는 1시간은 몇 분이다? 1시간은 60분이다. 알고 있죠? 60분이다. 그 다음에 얘를 지금 다시 초로 고친다. 그럼 어떻게 돼요?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초다. 그쵸? 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4105초를 어떻게 가를 수 있어요? 3600초와 505초로 가를 수 있네요. 그쵸? 3600초와 505초. 그러면 3600초가 1시간이니까 1시간 나왔다. 그쵸? 그 다음에 505초는 1분이 60초잖아요. 그쵸? 1분은 60초. 그래서 다시 60의 배수가 뭐지? 505에 가까운 60의 배수는 68에 48, 480초. 그리고 25초.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맞죠? 그러면 480초, 480초는 몇 분이다? 68에 48 했으니까 얘는 8분이다. 맞죠? 네. 그 다음에 3600초는 1시간이다. 그러니까 1시간 8분 25초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새로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가르면 나오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문제 또 볼까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42를 2대 5대 7로 비례비분을 했대요. 그렇다면은 각각 얼마씩의 값을 갖는지, 그쵸? 42를 2대 5대 7로 나누세요 하는 문제예요. 비례배분한다는 것은 2대 5대 7, 이 B로 나눠라, 42를.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전체를 얼마로 보는 거야, 전체를. 2와 5와 7로 나눴으니 전체를 2와 5와 7을 더한 것만큼으로 본 거죠. 그쵸? 그러면 14로 봤네요. 그쵸? 전체를 14로 나눠서 그 중에 2를 차지하고 그 중에 5를 차지하고 그 중에 7을 차지한다. 그런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자, 맨 처음 1번, 2번, 3번 이렇게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1번은 42 곱하기 14분의 얼마다? 2 이렇게.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 3이네. 그러면 3이 6 맞죠? 자, 2번은 42 곱하기 14분의 5. 그쵸? 똑같네요. 약분하면 3이 남고요. 3, 5, 15 이렇게. 그쵸? 그다음에 세 번째 수는 42에서 빼도 돼요. 그쵸? 42에서 15와 6을 빼도 되고 14분의 7이 반토막이네요. 반토막. 그죠? 37에 21 이렇게. 그쵸? 그래서 6대 15대 21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전체를 2대 5대 7이라고 했으니까 2와 5와 7을 더해서 전체를 14로 해서 비례배분 해주면 이렇게 6과 15와 21이라는 수를 얻을 수가 있네요. 그쵸? 네. 음,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자, 9번 문제 보죠. 9번 문제는 도형이에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군요. 색칠한 부분은 보니까 부채꼴이에요. 그쵸?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반지름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은 나와 있으니까 중심각의 크기만 우리가 잘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해봅시다. 원주율은 3.14로 계산하라고 돼 있군요. 그러면 자, 여기 얘가 반지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도 이 원의 반지름이야. 얘도 이 원의 반지름이야. 그쵸? 반지름의 길이는 하나의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죠. 그래서 여기도 6cm고요. 그죠? 여기도 당연히 6cm예요. 같은 원에서의 반지름들이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30도를 하나의 밑각으로 갖고 있는 이 삼각형은 말이죠.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한쪽이 30도면 여기도 30도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삼각형의 외곽, 이 각의 크기를 알 수 있죠? 여기 밖에 있는 이 각은 어떤 거예요? 이 30도와 30도를 더한 것만큼이죠. 그래서 여기는 60도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채꼴은 반지름 알았죠? 중심각 알았죠? 그러니까 무조건 구할 수 있지. 이제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원의 넓이는 그 전에 D단계에서 이미 연습을 좀 했으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뭐예요? 반지름 길이 곱하기 반지름 길이 거기에 원주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쵸? 그리고 전체 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요? 360도 중에서 뭐 중심각. 즉, 그래서 이거 그대로 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리고 계산하면 되지.
6 곱하기 6 곱하기 원조율 3.14 곱하기 360도 중에서 중심각 60도 이렇게요. 그죠? 식도 금방 나왔네요. 약분도 돼요. 6분의 1이에요. 그죠? 중심각의 비율이 6분의 1이에요. 그런데 또 반지름이 6이라서 여기서 또 한 번 약분이 되고 간단하게 6 곱하기 3.14만 남았군요. 6 곱하기 3.14는 얼마더라? 얘는 18점. 6 곱하기 3이 18이니까 18점. 0.14에 6을 곱하면 84네요. 18.84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부채꼴 넓이 구했으니까 마지막 10번 문제로 가볼까요? 10번 문제. 10번 문제. 오른쪽과 같은 직사각형을 회전했대요.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중심축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켰어요. 1회전을 시켰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야. 자, 그럼 얘를 회전시키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자, 선생님이 미리 회전시켰을 때의 모양을 한번 이렇게 그려놔 봤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을 봤더니 뭐예요? 휴지죠, 휴지. 우리 두루마리 휴지 관처럼 생긴 거예요. 가운데가 구멍이 빵 나 있는, 비어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이 입추등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좋겠나요? 어떻게 구해요? 원래 그러면 이 입체도형은 기둥 모양이고 기둥의 부피죠. 기둥의 부피. 그러면 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 밑넓이에 높이를 곱하면 되죠. 네. 그런데 여기서의 이 밑넓이는 구멍난 원이네요. 그쵸? 밑넓이에 높이를 곱할 건데 높이는 7cm라고 나와 있고요. 밑넓이는 지금 여기 지금 휴지가 한쪽을 본다면 밑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여기가 밑넓이가 되니까 커다란 원에서 이 가운데 있는 조그만 원을 어떻게 하면 돼요? 빼서 밑넓이를 구할 거다 그런 얘기야. 알겠죠? 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쪽 오른쪽 그림으로 와서요. 오른쪽 그림으로 와서 그렇게 식을 만들어 볼게요. 밑넓이. 일단은 큰 원, 바깥쪽에 있는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지? 봤더니 여기서 쭉 여기까지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이 1cm와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얼만큼? 4cm. 여기 4cm.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은 5cm네요. 그죠? 그러면 5 곱하기 5, 그죠? 곱하기 3.14 원조율. 거기서 안쪽에 반지름이 1cm잖아요. 그러면 1 곱하기 1 곱하기 3.14 해서 가운데 반지름이 1cm인 원의 넓이만큼을 빼서 구멍난 원을 만들고 거기에 높이 얼마? 7cm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3.14가 양쪽으로 있으니까 일단 3.14를 좀 빼줘 볼까요? 네. 그러면 25, 25에서 3.14 곱하기 1이니까 1을 빼서 3.14 곱하기 7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4 곱하기 7. 7도 앞으로 빼고 자리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얼마일까요? 24 곱하기 7 하면은 168이고요. 그쵸? 168 곱하기 3.14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168 곱하기 3.14.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선생님은 168 곱하기 3을 좀 미리 떼서 계산을 먼저 할게요. 분배해가지고 말이죠. 그럼 얼마인가요? 16 곱하기 3이 48, 38에 24, 504네요. 그쵸? 더하기
168 곱하기 14를 해보죠. 이 소수점은 마지막에 처리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16 곱하기 14를 먼저 할게요. 이렇게 말이죠. 16 곱하기 14지만 사실은 160이니까 뒤에 0 하나 붙여놓고 16 곱하기 14는 얼마지? 224. 그쵸?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하지? 8 곱하기 14를 하겠습니다. 8 곱하기 14를 했더니 8, 4, 32, 8, 1, 8, 110이네요. 됐죠? 네. 그럼 얼마인가요? 2, 3, 5, 2. 그런데 소수점 아래 두 자리 있어요. 23.52. 그쵸? 네. 그래서 23.52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몽땅 계산한 건 얼마? 527.52. 그쵸? 네. 네요. 527.52 세제곱센티미터 부피니까요. 네. 이렇게 회전체 L을 회전축으로 해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회전축하고 틈을 1cm 주고서 1회전해 갖고서 만들어낸 회전체 기둥의 부피를 구해보았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했네요. 그쵸? 네. 자, 1주를 이렇게 잘 해결하고 이제 2주차에서 다시 만나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